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개 선형 미분 방정식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변수 분리법을 이용한 1개 미분 방정식 해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엔 그걸 좀 넘어서서 조금 더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한 해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제 블로그 보시면 제 글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풀고자 하는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란 게 뭐냐, 이제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dx dt 플러스 ptx는 qt와 같은 방식으로 방정식이 써져 있는데, 여기 있는 pt 이 부분이 더 이상 상수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변수 분리법을 써줄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운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굳이 이렇게 제약을 걸어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형이 뭘까? 이 부분 조금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미분 방정식이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아니면 비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그걸 선형화 시켜서 우리가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다루는 미분 연산자가 선형 연산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모르는 말이 또 나왔죠. 미분 연산자라는 게 뭐고 선형 연산자라는 게 뭔지. 저 연산자 이론에 대해서는 한참 후에 스트룸 리우빌 이론 할 때 더 다루게 될 건데, 어,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산자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고 연산자를 통해서 오퍼레이터라는 의미에서 O라고 쓰겠습니다. 연산자를 통해서 새로운 함수를 출력해 주는 거. 자, 입력 함수를 받고 이제 출력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걸 연산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오퍼레이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어떤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떤 선형 연산자라면 이런 특징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xt를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해주는 연산자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상수배를 곱한 거, 그게 상수배를 밖에서 곱한 다음에 그 입력 함수를 넣어주는 거, 그리고 두 개의 다른 독립적인 함수에 대해서 합해놓고 연산을 취한 거가 각각의 연산을 취해서 합한 것과 같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선형 연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연산자인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앞에 두 개 말씀드렸던 내용, 이 두 가지를 섞어서 C1x1 플러스 C2x2를 연산을 취해준 거가 C1 x1 연산 취해준 거, C2 x2 연산 취해준 거 두 개가 같으면 선형 연산자다라고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보고 있는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연산자는 보면은 x라는 함수를 어떻게 바꿔주는 거냐, x라는 함수를 자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x라는 함수에 대해서 보면은 x라는 함수를 어떻게 바꿔주는 거냐, 이렇게. 자, 요게 우리가 보는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보는 이제 미분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선형인지 아닌지 판별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적인 함수 x1t와 x2t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넣어준 게 결국 요것과 같으면은 선형 연산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연산자는 두 가지로 분리돼 있죠. 미분해주는 것과 이거 t에 대한 함수 곱해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c1x1, c2x2 미분해준 거, 그다음에 c1x1 더하기 c2x2 pt 곱해준 거, 이렇게 해주면 각각을 요 파트랑 요 파트를 하나로 떼놓고, 또 요 파트랑 앞에 ddt 있어요. 그다음에 요 파트 앞에 pt 있죠. 떼놓고 보면 이쪽 왼쪽은 빨간색, 오른쪽은 파란색 상자를 각각 합쳐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놓고 보면 여기 있는 게 x1에 대한 연산자 결과고, 여기 있는 게 x2에 대한 연산자 결과니까 결국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연산자가 선형 연산자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선형이라는 의미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비선형 연산자라는 건 또 어떤 건지 좀 봐야 되니까, 비선형 연산자 예시도 하나 들어보면은 요런 건 비선형 연산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를 바꿔줘서 요런 식의 결과를 내놓게 한다라고 하면은 얘를 이제 c1x1 플러스 c2x2 넣어보면은 c1 dx1 dt 더하기
자, 여기 C1, X1에 대해서 여기 입력에 대해서 제곱해주는 연산을 취해주는 거죠. 그래서 C1 제곱, X1 제곱. 마찬가지로 C2, X2에 대해서도 C2, dx2 dt 플러스 C2 제곱, X2 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각각을 연산해준 거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여기 있는 앞에선 제곱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밖에서 C1을 곱해주잖아요. 그래서 예를 보면 여기가 C1이 다르고 여기 C2가 다르니까 두 개가 다르다. 그러니까 얘는 선형 연산자가 아니다 라고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앞에 선형이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찾게 되는 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형이라고 판별됐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법 파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체인룰을 이용해 가지고 해법을 구하게 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봐야 될 함수가 여기 있는 가운데 pt라는 함수인데, 이 pt에 대해서 이 pt를 적분한 함수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분해 준 거, 얘를 이름을 우리가 뭐 뮤티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이제 뮤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요런 뮤티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린 요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익스포넨셜의 뮤티, 요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뮤티는 익스포넨셜 인테그랄 pt dt랑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식은 그 익스포넨셜 뮤티랑 xt 곱한 거,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는 요런 방정식을 이제 마주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될 부분이 x가 곱해진 pt란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얘를 적분한 거를 우리가 뮤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뮤t에다가 익스포넨셜로 이제 승수를 올린 거, 얘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데, 얘 이름이 이제 적분인자입니다. 적분인자. 자, 핵심은 이 적분인자를 우리 x에다 곱해준다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분인자를 우리가 좀 생각해 줘야 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적분인자를 곱해준 거를 우리가 미분을 한번 취해 볼 거예요. 그래서 2의 뮤t에다가 xt, 요거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해 봅니다. 그러면 앞에 거 미분 해주면, 자, 2의 뮤t 다음에 체인 룰에 의해서 요 안에 있는 게 미분 한 번 더 돼야겠죠. 그래서 뮤 프라임 t, 뒤에 건 가만히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뒤에 거 미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2의 뮤t에다가 x 프라임 t 이렇게 해주는데, 자, 이거를 조금 더 보면은, 여기서 조금 더 보면은 이제 2의 뮤t로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 2의 뮤t로 묶어주면 뮤 프라임 t xt 플러스 x 프라임 t인데, 자, 뮤 프라임 t, 우리가 뮤t는 이제 pt의 적분이라고 했으니까 뮤 프라임 t는 pt겠네요. 그럼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자, 원래 있던 요식이 원래 있던 요 앞에 식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 프라임 플러스 ptx죠. 여기는 이제 ptx 플러스 x 프라임 t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식을 qt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여기 있는 식을 q의 t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냐, 자, 요식과 2의 뮤t qt랑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왔으면 많이 오신 겁니다. 여러가지 스텝을 거쳐야 되는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양변을 적분해주면 2의 뮤t xt는 인테그랄 2의 뮤t qt dt 플러스 c가 되겠죠. 여기 적분 취해주고, 당연히 뒤에 적분 상수가 붙으니까 여기도 적분 취해주면 미분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xt를 생각해보면 양변에 2의 뮤t로 나눠주는 것, 이게 우리의 솔루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뭐가 헷갈리냐, 이 뮤t가 뭐고 pt가 뭐,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 증명 과정은 조금 여러 번 수행을 해보시고, 무엇보다 이제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예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법을 가지고 우리가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소금물 문제, 소금물 농도 변화 문제, 그거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소금물 문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소금물 문제랑 뭐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냐면, 초등학교 때 배운 소금물 문제는 이제 한 번에 비커에 있는 소금물 가지고 담아주다 보니까 한 방에 소금을 다 섞어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작은 탱크에다 넣는 게 아니라 물탱크가 막 1000리터 크기 정도 되는 아주 큰 물탱크에다가 소금물을 채워 넣어주는 그런 문제를 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시간에 따른 소금량의 변화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 이 물탱크 안에 소금물을 한 번에 채워줄 수 없다 보니까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금량이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따른 소금 농도의 변화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다른 부분은 들어오는 물의 양도 있는데 빠져나가는 물의 양도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를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1기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거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변수분리법 이용해서 소금물 농도 문제를 풀었는데, 그거랑 다른 점은 이번엔 물의 수위가 계속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라간다는 거는 들어오는 물의 양이 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변수분리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법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탱크에 소금물 넣어서 물의 염도를 상승시키는 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물탱크 총 부피가 1000리터인데 처음에 500리터 맹물 들어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여기서 넣어주는 소금물이 농도가 0.5kg/리터 농도의 소금물을 넣어줍니다. 근데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 1분에 10리터씩 넣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프로펠러가 소금물이 전 물에서 균일하게 섞이도록 이제 해주는데, 물탱크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은 1분당 9리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소금물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될까? 라는 문제를 이제 풀어주고 싶다는 거죠. 물탱크 안의 소금량을 이제 X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이제 물탱크 안의 소금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dxdt가 되겠죠.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금량은 시간당 변화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의 차이니까, 생각해보면 들어오는 소금량은 10리터 중에 5kg이 소금이니까 들어온 양은 5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양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물탱크 안에 들어있는 소금물 부피가 처음에는 물론 맹물이지만 부피가 500리터였다가 매 분마다 1리터씩 늘어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 3분 지났다 그러면 503리터, 4분 지났다 그러면 504리터가 되겠죠. 왜냐하면 10리터 들어오고 9리터 나가니까 1리터씩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소금이 나가는 양은 생각해보면 현재 물탱크 안에 몇 리터가 있던지 간에 9리터가 나가니까 현재 있는 소금 양의 500T분의 9만큼 나가게 되겠죠. 다시 이 소금의 양이 현재 지금 있어요. 이 시간에 이런 소금 양이 있는데, 그때 나가는 소금 양은 전체 부피분의 9만큼 나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 지금 501리터 들어있다 그러면 501분의 9 곱하기 지금 소금량, 지금 510리터 들어있다 그러면 510분의 9 곱하기 지금 소금량,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5 들어온 양이고 여긴 빠져나가는 양, 이렇게. 그리고 빠져나가는 양의 소금량은 현재 소금량에 비례한다 라는 건데, 잘 보시면 여기 t라는 값이 들어있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x 앞에 곱해지는 항이 더 이상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1기의 선형 미분 방정식에 해를 써야 된다 라고 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얘를 조금 좌변 넘겨줘서 다 정리해주면 dx dt 플러스 9분의 500t 500 플러스 tx는 5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분인자를 곱해줘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면, 적분인자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2의 mu t인데, mu t는 인테그랄 여기 앞에 있는 거, x 앞에 있는 거, 그럼 500 플러스 t분의 9 dt가 되는 거죠. 자, 얘를 좀 풀어보면은 앞에 9는 이제 그대로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고, 500분의 t
분의 1 dt니까 적분하면 ln 500 플러스 t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익스포넨셜이랑 이제 ln 위치를 바꿔주면서 계산해보면 500 플러스 t의 구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변에 다 곱해준 다음에 이렇게 양변에 다 구승을 곱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적분인자 곱하기 x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ddt에다가 적분인자 곱하기 x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앞에 뒤에 곱해준 요식은 그대로 두는 거죠. 자, 이렇게 써준 다음 양변 적분해주면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요식을 요거는 이제 그대로 내는 거고 요식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xt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2분의 1 되는 거고 500 플러스 t에 여기 있던 9승과 10승이 만나면서 1승이 되고 여기 있던 c에다가 500 플러스 t의 9승이 나눠지면서 식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제 초기 값에는 이제 처음에는 물탱크 소금이 하나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0초일 때 x 값은 0이 됩니다. 그 관계를 이용하면 c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게 솔루션이 이제 요 위에 있는 이런 식이 되겠죠. 뭐 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식을 써주고 직접 그려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소금의 양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산업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제 정확한 시간에 얼마만큼 소금량이 채워지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언제쯤 내가 이 작업을 완료하면 될지 정확하게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꼭 소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소금이 아니라 어떤 화학물질이라고 하면은 화학물질의 배합에 관련된 공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분 방정식을 통한 솔루션을 정확하게 구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양면에 다 곱해주는 거. 그 부분이 핵심이니까 이 부분 많이 연습하셔가지고 좀 많이 손에 있게 하시면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